한국 사회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민족입니다. 7월 10일 별세한 백선엽 예비역 대장에 대한 친일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집권 여당은 6.25 전쟁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에 대한 추모 논평도 내지 않았죠. 자, 지나간 대한민국 역사 그 중에서도 특히 친일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 남북 대결의 철학적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민족적 사명을 감당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분별의 문제가 바로 친일 논란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자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의 역사라고 부르는데요. 외세와 싸우며 생존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중 가장 고통스럽고 또 치열했던 수탈과 저항의 시대가 바로 일제시대입니다. 항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단순한 평가 차원이 아니죠. 여기에서 수세로 몰리게 되면 친일 민족 반역자들이 세운 국가라는 낙인과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반면에 기세를 올리게 되면 항일 세력이 만든 국가라는 정통성과 도덕적 권위를 선점하게 되죠.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항일 세력이 만든 나라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리가 남한의 운동권에도 그대로 수용이 되어 왔죠.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나라, 그래서 다시 세워야 하는 반쪽짜리 나라라고 여겨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의 어마어마한 잘못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남한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외눈박이 역사관이죠. 이 외눈박이 역사관에 심취하게 되면 그 사람의 종교와 신앙마저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실해 보이는 기독교인조차 이런 편향된 민족주의에 경도돼 버리면 결론은 북한 정권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종교적 확신을 갖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민족 또는 평화라고 착각을 하죠. 그 결과 북한 주민의 고통과 참상은 외면해 버립니다. 그도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연민이라는 마음이 있을 텐데 마음 한켠에서는 2,500만 북한 동족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을 텐데도 민족이나 평화 같은 개념들이 머릿속에 있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잘못된 정보와 거짓이 있습니다. 또한 오대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 올바른 교육은 너무 중요하죠. 언론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한 방송을 봤더니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일제시대 독립군 토벌을 했다라는 수식어를 계속 붙이면서 보도를 하더군요. 일제시대 독립군 토벌을 했던 간도특설대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와 관련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백 장군은 일제시대 독립군 토벌을 한 적이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는 식민지와 조선에서 태어나서 1943년 2월 간도특설대에서 1년여간 근무한 적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백 장군은 일본어판 자서전에서 간도특설대가 추격했던 게리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면서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일이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자, 근데 간도특설대 독립군 토벌과 백선엽 본인이 독립군 토벌을 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자, 간도특설대는 1938년 9월에 결성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39년 10월에서 1941년 3월 사이에 소위 치안 숙정 기간 동안 만주 지역의 게릴라를 집중 토벌했습니다. 치안 숙정, 만주 지역의 치안을 회복하겠다는 일종의 일제의 슬로건이었죠. 그런데 백선엽 장군은 그 2년 뒤인 1943년 2월에 부대에 배치가 됩니다. 이 치안 숙정 기간, 만주 지역 게릴라 집중 토벌 이후에 부대에 온 것이죠. 백선엽 장군은 본인의 일본어판 자서전이 논란이 되자 2009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간도특설대로 발령받아 부임해간 1943년 초 간도 지역은 항일 독립군도 없었고 김일성 부대도 1930년대 일본군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에 밀려 모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없을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만주 일대에 있던 게릴라 대부분 토벌됐고요. 이 숙정기간 말입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은 1940년 12월에서 1941년 3월을 기점으로 모두 소련 땅으로 도망한 상태였죠. 백선엽이 간도 특설대 배치되었을 무렵에는 만주 일대에 있었던 것이라고는 마적질, 비적질 하던 화적대들이었습니다. 백선엽의 간도 특설대는 마적질, 비적질 하던 도적대를 소탕한 것이지 조선 독립군을 때려잡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쟁점은 그러면 백선엽 장군 부임 이전의 간도 특설대는 독립군을 토벌했느냐는 것이죠. 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죠. 간도 특설대는 김일성 부대로 알려진 동북 항의연군과 중국 공산당 군대인 팔로군과 108차례 전투를 벌였다고 나옵니다. 나머지 비적대, 마적대는 기록에 담지 않았고요. 동북 항의연군과 팔로군과 싸웠다고 나오는데 팔로군은 어차피 중국 공산당 군대고요. 이 동북 항의연군을 독립군이라 보면서 간도 특설대가 독립군을 토벌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동북 항의연군과 팔로군에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만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징집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팔로군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동북 항의연군은 중국 공산당 산하의 빨치산 부대였습니다. 즉 중국 공산당 군대였습니다. 간도 특설대가 싸웠던 것은 중국 공산당 산하의 팔로군과 중국 공산당 산하의 동북 항의연군과 싸웠던 것이지 독립군을 토벌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의 기록을 보면은 만주 일대에서 중화 조국의 옹호, 동북 실지, 즉 만주의 회복, 중국을 구한다, 항일, 구, 중국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한 것이 바로 동북 항의연군이라고 나옵니다. 김용삼 씨가 쓴 김일성 신화의 진실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김일성이 만주에서 빨치산 활동을 했던 기간은 약 7년인데 이 김일성의 빨치산 활동 바로 동북 항의연군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중국 국적의 중국 공산당 하급 당원으로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명령을 받아 중화 조국의 옹호와 실지 동북 만주를 회복하기 위해 만주군 일본군과 빨치산 투쟁을 벌였다면서 그 투쟁이라는 것도 토벌에 쫓겨서 민가, 습격, 약탈, 양민 납치 등을 일삼았을 뿐이라고 나옵니다. 김일성의 동북항의연군의 유명한 독립군 활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1938년도의 보천도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전투죠. 자, 그런데 이 보천도 전투라는 것 역시 100명 미만의 병력을 이끌고 군인이 없는 경찰 5명이 지키고 있던 국경 산골 마을에 나타나서 방화하고 식량과 금품을 약탈해 간 것에 불과하다라고 책에는 나옵니다. 이 책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정식으로 쓰여져 있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기록은 동일한 기록을 남기고 있죠. 과거에 제가 인터뷰했던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대가인 이현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김일성의 동북항의연군은 중국 공산당 소속이다. 한국의 독립운동단체가 아니었다. 이 교수는 동북항의연군 등 김일성의 항의투쟁이 북한의 역사학계에 의해서 확대, 과장, 왜곡됐고 이런 북한식 평가가 남한의 소위 민중사관론자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됐다고 말합니다. 남한의 민중사관론자들이 보수 세력에 대한 반발로 사료에 대한 취사선택이나 비판 없이 북한식 평가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 동북항의연군에 대한 과장된 평가도 나왔다는 요지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백선엽 장군 이전의 간도 특설대가 토벌했다는 것은 이 김일성의 동북항의연군인데요. 이 김일성의 동북항의연군은 독립군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산하의 빨치산 부대였습니다. 항일 의식은 있었겠지만 항일 운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백선엽 장군의 간도 특설대가 독립군을 때려잡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백선엽 장군이 배치됐던 1943년 간도 특설대 토벌 활동은 비적대, 마적대, 산적대를 때려잡았던 것이지 독립군을 때려잡은 것이 아닙니다.
백선엽 장군의 독립군을 토벌했던 사람으로 보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역사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운동권 인식이 한국의 지배적 담론이 되다 보니 이런 반대한민국적 주장들이 횡행하는 것이죠. 민족주의, 평화주의라는 이름으로 반대한민국 역사관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어떻게 다음 세대가 북한 구원을 해야 된다는 역사적 정당성, 논리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며 6.25 사변 가운데 다부동 전투를 통해 대한민국을 구해냈고 또 평양 입성을 가장 먼저 했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했던 영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민족주의, 평화주의, 우상이 된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낸 6.25의 영웅조차 민족 반역자로 매도하는 것은 거짓이자 악한 일입니다. 잠언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 말씀처럼 거짓 혀가 잠시 동안만 있고 결국은 사라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 민족 700만 명을 학살한 김일성 일가를 선이라 말하며 5천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을 악하다 말하는 이 모든 거짓의 성은 화 있을진저.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 이 말씀이 한반도에 응하게 하시어 거짓을 일삼는 모든 악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들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이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로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주님 진노 중에도 그 위로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죄 없는 자들이 북한에서 더 이상 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둠과 흑암의 진을 깨뜨려 주시고 거짓의 진 평양의 김일성 우상 체제가 화를 받아 자기 꾀에 빠져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를 따르는 모든 미혹된 세력들도 잠에서 술에서 독주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